반지하층도 매매가가 1억을 돌파했다고. 적은 금액으로 부동산에 접근하는 방법이 하나 더 있는 게 경매일 텐데, 시세보다 좀 싸게 살 수 있다라는 게 가장 큰 매력이죠. 경매를 이제 재활용 센터다. 싸게 사서 그냥 제 가격에 판다. 정책에서 일부 피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거에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추천하실 만한 뭐 매물 같은 게 있을까요? 초기 자금 얼마나 필요한 거죠? 입찰 전에 현장 조사 좀 어떻게 하고 계신지. 기본적으로 기초적인 수준이라도 배워놓으시는 걸 추천합니다. 하나금융과 김 작가가 함께하는 경제금융 콘텐츠, 경제에 갓 입문한 여러분들을 위해 전문가를 직접 모시고 얘기를 들어보는 두 분 토론입니다. 고정 패널이신 부동산 읽어주는 남자 나오셨고요. 그리고 이제 게스트로 경매하는 직장인 정규범 대표님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대표님은 최근에 좀 근황이 어떻게 되세요? 저의 이제 부동산 지식을 필요로 하시는 분들께 좀 네. 강의도 해드리고 있고 집필 작업도 이제 마무리 단계에 있어서 네, 책도 쓰고 있습니다. 외모가 굉장히 애뜨셔서 네. 20대 중반 정도 보이네요. 30대 초반입니다. 아, 30대 초반. 네. 오늘 첫 번째 챕터는 이제 적은 돈으로 부동산 시장에 이제 진입하는 방법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요즘 시장에 이제 전세가 아니라 반전세라는 이름으로 보증금의 2, 30만 원 선의 월세를 받는 경우가 늘고 있다고 하는데, 전세 매물이 사라진 이유 좀 뭐라고 보세요? 이제 가장 큰 영향은 아무래도 임대차 3법 중에 하나인 계약갱신 청구권이죠. 찾으시는 수요는 일정한데 반해 나와야 될 매물들이 재계약이 돼버리니까 네. 시중에 매물이 없어져 버렸습니다. 추가적으로 아까 질문하신 그 월세 20에서 30만 원, 그러니까 반전세로 가는 형태는 아무래도 지금 전세 대출도 어느 한도, 공시지가의 어느 한도 이상을 초과하면 대출이 안 나오는 그런 상품들이 많아졌기 때문에 그 이상분에 대해서는 이제 월세로 계산을 해서 반전세 형태로 많이 계약을 하는 추세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네, 부동산 가격이 이제 자고 나면 계속해서 오르고 있는 상황인데, 이제 제가 최근에 듣기로 반지하층도 네. 매매가가 1억을 돌파했다고 네. 하더라고요. 네. 이게 어떻게 된 일이죠? 반지하라는 게 매력적인 어떤 뭐 상품은 아닌데 상대적으로 어떤 특정 지역에서 가장 저렴한 주택이잖아요. 그런데 이 주택을 전세를 주려고 하면 사실 되게 어렵습니다. 왜냐면 지금 규제들도 많고 막 복잡해졌잖아요. 임차인들을 많이 보호하면서. 그러다 보니까 반지하를 빌려주는 것보다 안 빌려주고 비워놓는 분들도 꽤 많은 거예요. 그런데 거기 살아야 되는 분들은 있으니까 이런 분들이 또 집을 사는 경우들도 있고 네. 빌려주질 않으니까 사버리는 거죠. 그러면서 또 가격이 올라가고 올라가고. 유동성과 정책 뭐 두 가지 모두의 영향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적은 금액으로 부동산에 접근하는 방법이 하나 더 있는 게 이제 경매일 텐데, 불량님도 그렇고 이제 경장님도 그렇고 부동산 투자 방법에서 특히 이제 경매 전문가이시잖아요. 네. 네. 오늘 주제 이제 경매 가장 큰 매력을 여쭤보려고 하는데, 일단 단답형으로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한번 부탁드릴게요. 시세보다 좀 싸게 살 수 있다라는 게 가장 큰 매력이죠. 현재 정책에서 일부 피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좀 더 상세한 이야기 해주신다면. 네, 이 뭐 부동산이나 뭐 투자 뭐 전체적으로 봤을 때 돈 버는 방법은 뭐 크게 두 가지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첫 번째는 남들이 좋아할 걸 미리 사면 되고, 두 번째는 남들이 싫어하는 걸 대신하면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 경매는 후자입니다. 이 경매라는 게 기본적으로 돈 문제가 생겨서 뭐 소송이나 뭐 이런 것들을 막 다툼이 막 커진 그 아주 복잡한 물건을 법원에서 대신 팔아주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경매 물건 낙찰 받아도 기존의 세입자나 어떤 거주자분들이 뭐 저항도 많이 하시고 안 나가려고 하고 이런 복잡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마음고생, 몸고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싫어하니까 상대적으로 조금 싸게 입찰을 해서 낙찰을 받을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경매는 이런 것이다라는 걸 생각하고 이 도전을 하셔야 되는데, 단순히 그냥 싸게 살 수 있다더라 라고만 생각하시면 와서 그 후속 그 조치들, 뭐 마음고생하고 뭐 몸고생하고 막 어떨 땐 멱살도 잡히거든요. 그런 것들을 겪으시면 이제 나 이거 못하겠다 라고 해서 뭐 나가시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이 경매는 좀 마음 수양, 어떤 마인드 컨트롤 이런 게 사실 더 큰 시장이에요. 스킬만큼 마인드도 굉장히 중요한 시장이다. 자, 대표님은요?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은 이제 일부 규제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것은, 첫 번째 이제 자금 조달 계획서를 일부 제출을 합니다. 투기과열 지구의 일부 지역에.
그 부분에서 이제 자유롭습니다. 왜냐면 경매로 낙찰받은 건 어쨌든 이제 국토부의 실거래에 올라가진 않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제출 의무가 없고요. 두 번째는 아까 도입부에 말씀드린 그 계약갱신 청구권 그거에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왜냐면 뭐 대항력이 있거나 이런 문제를 벗어나서 이분이 명도 대상이다, 그러니까 나가셔야 되는 분이라면 뭐 집주인이 제가 아니었기 때문에 낙찰자가 아니었기 때문에 저랑 뭐 계약갱신을 할 수가 없거든요. 어쨌든 집주인 입장에서는 이제 경매로 들어가면 지금 전세 시세 중에 가장 높은 걸로 받을 수가 있죠. 새로 지금 현재 시세대로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약간 제가 뭐 집주인이 될 수도 있지만 나중에 보증금을 걸고 누군가의 집에 보증금을 걸고 살 수도 있잖아요. 네. 내 집이 내가 살고 있던 집이 경매로 넘어갔을 때 내 보증금이 지켜질 수 있는가 이런 거에 대한 지식을 기본적으로 배우기 때문에 네. 투자하는 어떤 하나의 무기라고 생각을 해본다면 반대로 이게 또 방패가 될 수도 있거든요. 저는 그렇게 세 가지로 좀 정리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아무래도 경매는 네. 해보신 분들이 그렇게 많진 않잖아요, 일반 사람들이. 그 이유 중 하나가 좀 어렵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 실제로 좀 어떤가요? 경매는 기본적으로 배우는 건 그렇게 어렵진 않거든요. 네. 그런데 이 경매로 돈 벌기는 어려워요. 아, 무슨 말이죠? 예, 이게 무슨 소리냐면은 경매의 역설 같은 건데 네. 경매는 기본적으로 싸게 사고 싶잖아요. 그쵸. 그래서 뭔가 좀 고생스럽지만 이런 걸 하는 건데 싸게 살려면 남들이 싫어해야지 조금 싸게 살 수 있거든요. 그런데 내가 보통은 좀 좋은 거에 좀 눈이 더 가기 마련입니다. 그런 것들은 또 경쟁률이 좀 치열하거든요. 그래서 경매가 1등이 되려면 가장 비싸게 써야지만 또 1등이 돼요. 그렇죠. 그런데 나는 싸게 사고 싶으니까 이 경매로 돈 벌려는 분들은 계속 떨어지는 소위 말하는 뭐 폐차를 계속 네. 경험하게 되고 그러니까 좀 경매를 하기 힘들다. 네. 차라리 그냥 내 집을 그냥 일반 매매로 산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죠. 그런데 배우는 것 자체는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이 마인드가 바뀌는 게 어려운 거죠. 정말 이제 부익남님 말씀대로 그 배우는 것 자체는 정말 누구든지 배울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게 손품을 팔고 밖에 나와서 그 가격을 자신 있게 쓰려면 당연히 조사도 해야 되고 낙찰 받는다고 해서 바로 뭐 집주인이 되고 뭐 이렇게 세를 놓을 수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많은 고생의 절차를 본인이 할 수 있는가. 그리고 말씀해 주신 대로 평균적으로는 한 10번 정도 입찰을 하실 각오를 하셔라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첫 낙찰까지. 근데 그거를 유지하는 게 상당히 좀 많이들 어려워 하시더라고요. 처음 경매 시작할 때 초기 자금 얼마나 네. 필요한 거죠? 뭐 예전 같으면은 제가 뭐 2천만 원 이렇게도 말씀드리는데 지금은 아무래도 대출 규제나 아니면 자산, 그러니까 부동산의 가격이 올라간 부분이 있기 때문에 사실 최소한 정말 3천만 원이고 조금 이제 괜찮은 물건을 보겠다면 적어도 5천만 원 이상은 있으셔야지 그래도 뭐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그 빌라라든지 이런 거를 좀 보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불련님은요? 네, 뭐 저는 뭐 항상 저는 한 3천만 원 정도는 있어야 된다라고 말을 하는데 과거에도 3천이고 지금도 3천인데 그 이유는 왜 똑같죠? 그 이유는 이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경매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실거주용 집을 사는 시장은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투자를 하려는 분들이 네. 사기 때문에 네. 투자금이라는 거는 그 금액에 맞춰서 물건을 바꾸면 되는 거니까 여전히 3천만 원으로 살 수는 있는데 근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5천만 원, 1억 있으면 더 좀 더 좋은 편하게 걸로. 살 수 있는 거고요. 처음 경매하는 분들에게 뭐 반지하 같은 소형 매물부터 많이들 추천하시던데 그 외에도 뭐 추천하실 만한 뭐 매물 같은 게 있을까요? 기본적으로 경매라는 거는 싸게 살려고 하는 거니까 네. 남들이 싫어하는, 남들이 비선호하는 거를 사는 것이 정석적인 방향인 건 맞습니다. 그쵸. 그래서 대부분 이제 금액도 작고 네. 다들 꺼려하는 반지하를 추천을 하긴 하거든요. 근데 저는 여기서 조금 좀 구분을 한다면 네. 경매라는 것 자체부터 먼저 배워야 돼요. 어. 이게 완전히 다른 시장이거든요.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뭐 권리 분석이라는 네. 기본적인 일반 매매에서는 하지 않는 복잡한 법을 또 공부를 해야 되고 경매라는 걸 먼저 경험을 해보자. 그런 면에서는 가장 쉬운 아파트를 해보는 거죠. 뭐 제값 주고 사더라도 그렇죠. 제값 주고 사더라도 경매가 이런 거구나 라는 걸 겪은 다음에 네. 반지하나 뭐 빌라 뭐 이런 걸로 가는 걸 추천합니다. 그렇죠. 사실 우리가 뭐 영상이라든가 책으로 이론을 알아도 네. 내가 직접 해보지 않으면 사실 어떻게 보면 아무것도 모른다고 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내가 네. 한번 딱 겪어보면 그 프로세스가 이제 습득이 되니까 그 다음부터 조금 더 어려운 물건들에 이제 나가자는 얘기인 것 같은데 자 대표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파트를 추천해 주셨지만 저는 2030 세대한테는 지금 그나마 대출이 드는 오피스텔이나 오피스텔 중에서도 정말 주거 형태를 띠고 있는 뭐 방 2개 이상의 것들, 아니면 정말 인구 밀집도가 굉장히 높은 좀 뭐 대표적으로 인천을 말씀드리고 싶은데, 인천 쪽에 굉장히 좀 그나마 저렴한 그런 빌라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물건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사실 시세 조사를 잘하고 네. 그보다 싸게 받으면 시세 차익은 가져가는 거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시세 조사를 위해서는 우리가 네. 현장에 가야 될 텐데 입찰 전에 현장 조사 좀 어떻게 하고 계신지, 그리고 네. 현장 조사 때는 좀 뭘 중요해 봐야 될까요, 대표님? 저는 크게 4가지를 조사를 합니다. 네. 일단은 거기 살고 계신 분, 그러니까 점유자죠. 제가 내보내야 되거나 아니면 재계약을 할 수도 있겠지만 그분과 될 수 있으면 대면을 해보려고 합니다. 문을 안 열어주실 수도 있지만 해보는 거죠. 안 열어주면 뭐 어쩔 수 없는 거고. 그분과 대면을 한다고요? 그러니까 대면을 해서 앞으로의 이사 계획이라든지 그냥 많이 하다 보면 이게 또 익숙해지고 물론 이제 문전박대 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뭐 그거는 이제 나중에 뭐 경매를 통해서 돈을 벌게 된다면 다 이제 금융치료가 되는 부분이니까. 금융치료. 예. 뭐 그렇게 야, 해서- 새로운 용어네요. 네. 그래서 그렇게 이제 임차인분과의 대면. 네. 그리고 반드시 이제 만약에 이걸 못하는 경우에는 거기에 살고 계신 분이랑 꼭 얘기를 해봅니다. 뭐 다 이제 뭐 노크를 한다기보다 그냥 1층에서 그냥 좀 서성거리다가 사는데 혹시 불편한 점은 없냐, 뭐 건물에 뭐 누수라든지 특히 물에 관련된 게 굉장히 좀 수리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꼭 조사를 하고 네. 그 다음에 당연히 이제 공인중개사에 방문을 해서 이제 가격을 한 적어도 한 5군데에서 10군데 정도는 방문을 해서 뭐 경매하는 사람인데 지금 경매에 나와서 이렇게 솔직하게 말씀드리고 여쭤보는 편이고, 그리고 4번째가 아까 건물 하자였는데 말씀을 드렸네요. 그래서 건물 하자까지 해서 총 4가지 네.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네. 훈련님께서까지 마인드 교육이 되게 중요한 영역을 하셔서 네. 문전박대는 혹시 어디까지 당해보셨는데요? 그러니까 욕은 안 먹어봤거든요. 근데 네네. 그 거의 욕 앞자락에 있죠. 당신 뭐 하는 사람이야라고 하면서 이제 거기까지는 당했는데, 그러니까 그걸 당했을 때는 되게 내가 좀 뭐 하는 건가 생각을 하다가도 투자가 이제 쉬우면은 누구나 쉽게 할 거 아닙니까? 근데 그쵸. 그런 과정이 있기 때문에 그쵸. 사실 경매라는 게 사실 진입 장벽이 있는 거고, 그래서 사실 기회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럼 경매 투자 무조건 지키고 계시는 뭐 투자 원칙 있으세요? 경매는 이제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싸게 사서 비싸게 파는 게 아니고 싸게 사서 그냥 제값에 판다라고 생각하고 투자를 하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이제 경매를 이제 재활용 센터다라고 얘기를 하는 게, 이 수우미양가로 해서 성적을 평가를 하잖아요. 그러면 공부를 잘하는 건 아니지만 공부를 못하지 않는 수준이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세요? 우, 미는요. 미. 네, 그 정도죠. 근데 양은 양은 좀. 약간 조금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 경매라는 거는 수를 사는 게 아니고 우도 조금 싸게 많이 못 사고 미에서 양에 가까운 것들 중에서 조금 쓸만한 것들을 골라야 된다라는 네. 게 사실 경매의 가장 핵심이거든요. 네. 이 경매라는 거에서의 원칙은 비싸게 판다가 아니고 싸게 사서 그냥 제 가격에 판다라는 거를 지키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저는 좀 다른 측면으로 이제 리스크적인 부분에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2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은데, 투자금을 날리는 그런 경우를 최대한 피해야 된다. 그 부분에서 이제 권리 분석상 하자 없는 물건을 위주로 보셔라 말씀을 드리고 싶고, 저는 또 개인적으로 이제 그러니까 장기간에 이제 공실이 났었던 물건이 있거든요. 빌라 중에. 근데 그 지역을 제가 볼 때 조금 간과한 부분이 임차 수요를 좀 제대로 조사를 안 했었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이제 들어오려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지 이거를 네. 꼭 조사를 하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그런 임차 수요가 받쳐주고 있으면 제가 느끼는 거는 시세도 그렇게 내려가진 않거든요. 기본적으로 그 집에 살고자 하는 수요가 받쳐주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그러니까 임차 수요를 충분히 조사를 하시고 투자금을 날리는 거를 이제 피하기 위해서 좀 권리 분석상 안전한 물건 쪽으로 하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네. 네, 벌써 마지막 질문 드릴 시간이 됐는데요. 부동산 경매 처음 시작하는 분들에게 해주고 싶으신 좋은 한마디 있다면? 저는 이제 부동산 경매를 많은 분들이 망설이는 거는 사실
그 부정적인 어떤 사건들이랄까 부정적인 생각들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강제 집행을 하고 뭐 잘못되고 뭐 소송하고 말씀하신 소송 같은 거. 근데 그런 거는 우리 주변에서 정말 흔하게 일어나지는 않거든요. 그거는 정말 100을 놓고 봤을 때 1%도 안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 1%가 무서워서 나머지 99%의 그런 기회를 놓칠 것이냐라고 이렇게 질문을 드려보고 싶어요, 역으로. 그래서 경매가, 그러니까 저도 이제 경매를 계속 합니다만은 생각보다 원활하게 이제 거기 살고 있는 분이랑도 협의가 잘 되고 낙찰자에게 온전히 소유권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좀 그게 좀 어떻게 보면 행복 회로일 수도 있지만 그런 투자자들은 좀 행복 회로를 돌리면서 내가 이걸 받았을 때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이런 거를 좀 본다면 조금 더 경매에 대한 마음이 열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경매는 기본적으로 상승기보다는 하락기에 빛을 발하는 투자 방법이거든요. 왜냐면 이제 남들이 싫어할 때 그 더 싸게 살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는 게 경매니까. 그래서 반대로 지금 이런 상승기 때는 경매를 좀 도외시하는 분들이 있는데 상승기 때 배워야지 하락기 때 써먹을 수가 있거든요. 따라서 지금 2030 세대 분들이 되게 답답하고 희망도 없으실 수가 있는데 이 부동산 경매라는 거를 배워놓으면 언젠가 써먹을 일이 분명히 있으실 거고 임차인 입장에서도 경매는 정말 도움이 많이 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기초적인 수준이라도 배워놓으시는 것을 추천을 합니다. 언젠가 뭐 부동산 경매로 사기 좋은 시기가 왔을 때 네. 그때를 잡으려면 어떻게 보면 내가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 하는 되게 좋은 말씀 해주신 것 같습니다. 오늘 부동산 챕터 이제 마지막 시간인데 두 분 출연하신 소감은 좀 어떠세요? 너무 영광스러운 자리였고 제가 오히려 많이 배우고 가는 것 같아서 너무 감사한 자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세 번이나 출연하시는 불리아님은 지금 좀 네. 약간 좀 힘도 드실 것 같기도 한데. 이제 뭐 약간 익숙해지려고 하니까 이제 좀 끝나서 아쉬운데 네. 한쪽으로는 또 약간 후련한 마음도 있고 네. 그래서 작가님 또 다시 못 볼 것 같아서 네. 아쉬운 마음도 큽니다. 다음번에 막 기회는 있습니다. 촬영장 밖에 있으니까. 나중에 또 뵐 일이 있겠죠. 오늘도 두 분 말씀 너무 감사드리고요. 아무래도 두 분의 이야기가 많은 경매에 시작하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암호화폐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모두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2030 MZ세대의 투자가 가장 활발한 분야가 아닐까 싶은데요. 바로 암호화폐입니다. 어느 정도 비중을 투자하고 계신지. 제 유동자산의 대부분은 다 저는 예금 없어요. 네, 저는 그만큼 시장에 대해서 확신하기 때문입니다. 화폐라는 이름을 들고 나와서 그거는 아닌 것 같아. 비트코인은 영원히 법정화폐랑 경쟁은 안 된다. 오늘처럼 이 냉탕과 온탕이 극명하게 딱 나오는 토론이 없을 것 같은데